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가 휴대전화에 담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처럼 김학의 전 차관이 어젯밤에 출국을 하려다 제지됐는데 일단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 이제 태국으로 출국을 하려다가 공항에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하는데 네. 무슨 생각으로 나가려고 하셨을까? 그냥 전 국민적으로 창피만 너당하게 됐는데 예. 이게 보면은 어제 이제 태국으로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출국을 하려고 하면은 공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갔냐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거를 알고 그걸 수사기관에다 요청을 했었나 봐요.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요청이 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출국 금지가 안 된 상태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 급하게 그 출입국 공무원한테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출국 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피의자여야 되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예.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고 해요. 그다음에 지금 특수강간이라든지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이거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도주 우려인데 이분이 이제 4월 8일 날 다시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 그 왕복 티켓이라는 게 꼭 그때 비행기 안 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법조인 출신이니까 혹시 나가다가 걸릴 수도 있겠다. 왕복 티켓을 샀으면은 뭔가 소명은 되겠지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우매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제 피해자로 입건이 됐다는 거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입건이 됐다는 건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를 재개한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수사 권고로 어떤 걸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진상조사단 얘기를 들어보면은 먼저 이 성상납과 관련해 가지고는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를 하고 예. 뭐 이건 어디까지나 권고니까 검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뭐 다른 거를 먼저 수사를 해도 아니면 병행을 해도 상관은 상관이 없습니다. 없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 강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보강한 다음에 수사 권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상납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 권고 얘기가 왜 나오면은 이 뇌물이 지금 여기서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성상납을 받았다고 지금 지금 지목되고 있는 네. 장소가 원주의 어느 별장인데 그 소유주가 윤모라는 건설업자거든요. 예. 근데 이 성상납을 받았다고 지금 검찰에서 지목한 그 시기가 2007년 4월 5월이랑 2008년 3월 4월인데 이때의 이 윤모 씨의 행적을 보면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여기저기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고 별장까지 이제 넘어가게 된 상황이었고 이렇게 뭐 사기 행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사기 혐의까지도 받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당시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대가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윤모 씨라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시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먼저 수사 권고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당시에 특정 장소 특정되는 시기가 2008년 9년 그러는데 예. 성상납이라는 거는 어떤 성관계를 제공을 했다는 건데 예. 이거는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확실하게 김학의 전 차관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가성이 규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성상납 외에 어떤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이 발견돼야 될 것이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뇌물 혐의. 네, 이제 그럼 이제 뇌물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물 같은 경우는 1억 원만 넘더라도 이제 공소시효가 확 늘어나게 되거든요. 15년. 네네, 15년까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강간이 문제가 되는데 특수강간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이제 검찰이 좀 빠르게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데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네. 또 진상조사단은 이런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는 당시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더 보강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 사건은 검찰에서 두 차례나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데
그러면 재수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이게 뭐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뭐 한번 불기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은 수사를 재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 당시에 검찰 수사가 의문점이 많은 게 뭐냐면은 뭐 피해 여성이 특정되지 않았다. 여성의 진술이 처음 작년하고 뭐 2014년에 이게 재고소했을 때하고 달라졌다. 신빙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만으로 이게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냐. 일단 이 점에 의문이 있고 여성의 진술이 번복됐다고 한다면은 번복돼서 이제 내가 피해자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을 해가지고는 뭐 수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일절하지 않았거든요. 네. 당시에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통신사실조회, 뭐 압수수색, 구속영장 이런 것들을 거의 10여 차례 가까이 계속 이렇게 검찰에서 반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중이 제 머리 깎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스님이 예. 제 머리를 깎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수사를 무슨 고양이한테 생선 던지는 격이지 검찰에 또 줘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닝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지휘를 한다고는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수사 지휘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생각해 볼 게 특임 검사하고 특검 그런 얘기가 있는데 특임 검사는 현직 검찰한테 어떤 부정부패가 있을 때는 특임 검사가 가능하지만 김학의 차관이 현직 검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특검인데 예. 이거는 또 정치적으로 다른 문제랑 연결이 돼 있고 예. 최근 불거지고 있는 뭐 다른 뭐 정치인 사건이라든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그럼 그것도 특검을 해야 된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여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김학의 사건은 경찰이 맡고 버닝썬 사건은 검찰이 맡으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불가능한 거죠. 근데 경찰이 이거를 수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예. 다시 어차피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특검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 함께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휴대전화를 석 대를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대를 증거 인멸하려던 뭔가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개를 제출을 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황금폰이고 또 하나는 별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를 이제 전부 초기화시켰다고 하는데 네. 초기화시키면은 디지털 포렌으로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렵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무슨 증거 인멸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예. 우리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저 사람 단톡방에서 뭐 올리고 얘기한 게 2015년 말부터 10개월까지의 분량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뭔가가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근데 증거를 인멸하면은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차라리 혐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구속되는 게 낫겠다 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렇게 다 초기화 시켜버려서 복구도 안 되게 해버리고 입을 다물면은 그 이외에 또 무슨 죄가 있었는지는 밝혀낼 길이 어렵겠죠. 이른바 저희가 이제 그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그 핸드폰, 그 휴대폰의 내용보다 조금 더 좀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으면 뭐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죠. 알려지면 안 되는 내용이니까는 초기화를 시켰겠죠. 그러니까 언론에 이미 보도된 거는 어쩔 수가 없고 추가 이후에 있었던 거는 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016년에 한 번 또 문제가 됐던 그 핸드폰을 가지고 또 계속 저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다음부터는 다른 폰을 뭐 이용했던 것 같은데 아유 저 사람은 끝까지 저러네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배우 박한별 씨가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좀 어떤 내용들을 좀 조사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네. 그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이라는 게 뭐 골프를 쳤다는 거 나오고 그 단톡방에서 멤버들이 업소 관련해서 누가 왔는데 경찰청장님이 봐주셨어 뭐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골프를 쳤다는 건데 뭐 골프 친 것만 가지고는 그게 무슨 죄인데요. 돈을 누가 냈는지도 모르겠고 기껏해야 김영란법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티켓을 건네줬다는 사람도 저 유모 대표가 아니라 FT 아일랜드 최종훈 그 사람이라는 예, 거잖아요. 최종훈 씨죠. 그래서 예. 지금까지 뭐 윤무 총경한테 유 대표라는 사람이 무슨 청탁을 직접적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뭐 금품이 오고 가는지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러려면은 그냥 물어봐가지고는 뭐 순순히 대답을 할까요? 어떤 물적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연예인 누구랑 누가 골프 쳤다 어디 갔다 그런 거 외에는 예. 확실하게 지금 알려진 게 없어가지고는 여기서 지금 뭐 밝혀지는 게 없으면은 그냥 뭐 지금 윤초은경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로 입건됐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 정도밖에 처벌 안 받고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경찰과의 유착관계 이 부분인데 이 그렇죠. 부분의 수사가 좀 더 확장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언론에 보도된 것밖에 모르니까 실제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 경찰 유착 부분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덩어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네. 승리나 정준영 같은 연예인 문제의 한 가지처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그 유착 문제 관련해서도 박한별까지 뭐 골프 치는데 갔대, 티켓을 줬대, 티켓이 얼마야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는 게 우려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조사단에서 뇌물죄를 가장 먼저 수사 공고하겠다고 나오는 거는 그 윤모라는 건설업자가 뭐 일부 시인을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예. 보도된 거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 공여자가 핵심이에요. 이런 뇌물죄라든지 유착 같은 데서는 공여자를 토대로 해가지고는 그 실체를 밝혀내는 게 필요한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를 하고 물적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오늘 이렇게 수사에서 경찰이 다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윤모총경과의 사이에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밝혀내고 그거를 토대로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라든지 물적 증거 수집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올 수 있을지가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그냥 이거는 묻혀질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몽키 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좀 다른 혐의가 적용이 됐고 실제로 이게 엉뚱한 사람이 책임자로 처벌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좀 이게 부실 수사 의혹이 어쨌든 일고 있는데. 이게 부실 수사 의혹이 일고 있어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몽키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변칙 영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2016년에 과징금 4천만 원, 벌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때 그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조항이 이런 변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불법 도우미를 고용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도우미 관련 처벌 조항은 더 낮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변칙 영업 관련 조항이 아니라 도우미 관련 조항이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네. 네. 또 하나 의혹은 뭐냐면은 지금 실소유주가 그 승리 씨하고 유모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 엉뚱한 A 씨가 당시에 처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A 씨가 경찰에 가가지고는 실소유주는 자기가 아니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얘기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당시에 사건을 맡던 경찰관을 연결해준 사람이 네. 과거에 강남경찰서 경제팀 소속의 비모 씨라는 사람인데 기자들이 취재를 해봤더니 이 비모 씨라는 사람하고 윤모 총경하고 또 이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예, 그러면 이제 이 밝혔다고 얘기를 부분에서 해서 이제 그 경찰가 그래서 유착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게 유착 아닐까. 의혹이 지금까지는 그냥 의혹 상태고 네. 진짜 이거를 알고 봐줬는지 수사 미진도도 이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시에 어떤 얘기가 들어갔는지 이 부분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늘 유모 대표 소환한 날에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 버닝썬의 파장이 다른 클럽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지금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씨가 수백억 원대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구속 여부가 25일에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레나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제가 보도를 봤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 아레나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 강모 씨라는 사람이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는 뭐 탈세를 통해서 비자금을 만들고 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장부를 작성을 했는데 장부에 보면은 세무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도 있다. 여기까지 났거든요. 그 예. 이후에 경찰이 또 이제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레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260억을 추징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실소유주도 다르고 최소한 그 탈세 규모가 600억대는 된다 해가지고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을 했고 국세청에서 여기에 따라가지고는 조사를 해봤더니 실소유주가 그때 우리가 본 사람이 아니라 강모 씨더라 해가지고는 20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국세청에서 고발을 네. 하겠다고. 이런 조세범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사람을 2014년부터 7년까지 162억 정도 탈세를 한 걸 혐의로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조사 범위에 따라서 그 규모는 더 이렇게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레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그 시스템은 강남 내에 있는 유흥업소들이 다 다른- 비슷비슷할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업소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또 포탈 규모가 이 정도 되면은요, 예. 이 조세범 처벌법은 처벌이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구속을 안 시키고 이 사람을 석방해준다 그러면은 지금 뭐 세무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일부 뭐 유착이 없다고 하더라도 클럽 내부의 직원이라든지 다른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좀 짚어보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지금 이제 현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에 대해서 처음 영장을 청구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처음 문제가 불거진 거는 그 김태우 전 수사관 있잖아요. 그분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을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고 1월, 2월에 걸쳐서 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때 이제 산하기관 임원 현황 보고라든지 환경부 감사 수감 현황 보고 이런 문건들이 나왔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리스트를 일단 만들어요. 그거는 주로 전 정부에서 임명이 된 임원들이에요.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들이고 이들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한다는 내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감사 내용 결과의 통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워버린 그러니까 초안 내용을 디지털 포렌으로 복구를 해서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떤 특정인들을 딱 명시를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목적 달성이 안 되면 뭐 감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무기한 감사까지 이렇게 시사한 대목이 있고 예.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비리 혐의로 고발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직권남용이에요. 청구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자면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특정 사람들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임기가 2년, 3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을 특정을 해가지고 감사를 실시를 하고 이른바 찍어내기를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 여기까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왜 과거에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지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똑같은 의혹을 받았거든요. 블랙리스트. 예. 그거는 뭐냐면은 지원을 해선 안 되는 예술단체들을 선정을 해가지고는 그 산하기관 예술위로 하여금 지원을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구조가 똑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은경 장관은 나까지는 보고가 안 됐다. 그냥 어떤 정무적인 인사 조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 김기춘 전 실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무적인 판단이었다 그랬고 조윤선 전 장관은 나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은 김은경 장관에 대해서 자택을 압수수색했더니 감사 현황 보고 내용의 문건이 나왔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은 구속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환경부 문건이 나왔을 때 사실 블랙리스트냐 아니냐를 두고도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기준이 돼서 이런 걸 가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체크리스트라 그랬거든요. 근데 체크리스트, 블랙리스트는 제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신은 결혼을 했습니까? 언제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건 그냥 체크리스트에 불과해요. 예. 근데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은 조사한 결과 내용을 토대로 뭔가 불이익을 그 다음에 감행을 했다면 이거는 블랙리스트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리스트가 일단 있고 그 리스트를 토대로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사직을 해서 나간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요. 예. 이런 걸로 볼 때는 체크리스트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구속 여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